제6장 교제하는 인간 293 호의적인 위장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는 그들 행위의 동기를 간파하고 있지 않은 듯 호의적으로 위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294 모사 위대한 사람의 모사를 대하는 것은 드문 일은 아니다. 그리고 회화의 경우처럼 여기서도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모사가 원래의 것보다 더 마음에 든다. 295 웅변가 아주 적절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반대를 외치도록 이야기할 수도 있다. 즉, 온 세상을 향하여 이야기하지 않을 경우다. 296 친밀성의 부족 친구 사이에 친밀성이 부족하다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치유할 수 없는 결점이기 때문이다. 297 선물하는 요령에 대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물을 거절해야 한다는 것은 선물한 사람을 분노하게 한다. 298 가장 위험한 당원 어떤 당파에도 당의 원칙을 너무나 믿어버리고 주장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탈당을 자극하는 사람이 있다. 299 환자에게 충고하는 자 환자에게 충고하는 자는 그것이 용납되건 반발당하건 상대에 대한 어떤 우월감을 느낀다. 그러므로 예민하고 긍지를 가진 환자는 충고자를 자신의 병보다 더 미워한다. 300 두 종류의 평등 평등에 대한 욕구는 다른 사람을 모두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든가 트집 잡거나 묵살하거나 다리를 걸어서 아니면 여러 사람과 함께 자기도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칭찬하거나 돕거나 타인의 성공을 기뻐하며 나타날 수 있다. 301 당황함에 대해서 아주 당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진정시켜주는 최상의 수단은 그들을 단호히 칭찬하는 일이다. 302 개별적인 덕에 대한 편애 우리의 적에게는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기까지는 우리는 어떤 덕을 갖고 있는 것에 특별한 가치를 두지 않는다. 303 반대하는 이유 인간은 자주 어떤 의견에 반대한다. 사실은 거기에 서술된 논조만을 동감할 수 없다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304 신뢰와 친밀 다른 사람과의 친밀성을 고의로 두텁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는 대체로 상대의 신뢰를 얻고 있느냐 없느냐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신뢰에 자신이 있는 자는 친밀함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305 우정의 균형 우리와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자기 편의 저울 접시에 아주 작은 부당함을 얹으면 우정의 올바른 균형이 되돌아온다. 306 가장 위험한 의사 가장 위험한 의사란 타고난 배우로서 완전한 현혹술로 타고난 의사를 모방하는 사람들이다. 307 역설이 알맞은 경우 재치에 넘친 사람들은 어떤 명제를 설득시키기 위하여 때로는 그 명제를
당치도 않은 역설의 형태로 제시하기만 하면 된다. 308. 용감한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는가? 용감한 사람들을 설득시켜 어떤 행위를 시키자면 그 행위를 실제보다도 위험하게 보이도록 과장시켜야 한다. 309. 공손함.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보여주는 공손함을 무례한 행동으로 받아들인다. 310. 기다리게 하는 것. 사람들을 분개시키고 사악한 생각을 하게 하는 확실한 수단은 그들을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을 비도덕적으로 만든다. 311. 친밀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신뢰를 보내는 사람들은 그럼으로써 우리의 신뢰를 얻을 권리가 있다고 믿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추리이다. 선물에 의해서는 아무런 권리도 얻을 수 없다. 312. 화해의 수단. 우리가 손해를 끼친 상대에게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고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호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가끔 우리에게 한마디 익사를 던질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313. 혀의 허영심. 사람이 자신의 좋지 못한 성질과 악덕을 숨기든 노골적으로 고백하든 결국은 그의 허영심이 덕을 보려고 한다. 누구 앞에서 그런 성질을 숨기고 누구 앞에서는 정직하고 솔직하게 되는가를 얼마나 세심하게 구별하는지 주의해서 볼 뿐이다. 314. 조심스러움. 누구도 기분 상하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정의로운 기질의 표시인 동시에 겁이 많다는 표시일 수도 있다. 315. 논쟁에 필요한 것. 자신의 사상을 얼음 위에 놓는 것을 터득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논쟁의 열기 속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316. 교제와 자만. 언제나 공로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으면 자만심을 잊게 된다. 혼자 있다는 것은 오만을 심는 결과가 된다. 젊은 사람들은 자만심에 살고 있다. 왜냐하면 모두 대단한 존재도 아닌데 뛰어난 사람으로 보이려고 덤비는 자기와 같은 자들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317. 공격의 동기. 사람이 공격을 가하는 것은 누구에게 괴로움을 주고 그 사람을 해치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마도 단지 자신의 힘을 의식하기 위한 행동이기도 하다. 318. 아첨. 사람들이 아첨으로 그들과 교제하고 있는 우리의 주의력을 마비시키려고 한다면 그들은 위험한 수단을 이른바 수면제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 수면제는 잠재우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잠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319. 편지를 잘 쓰는 사람. 책은 쓰지 않고 생각은 많고 불만족스러운 친구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대체로 편지를 잘 쓰는 사람이 될 것이다. 320. 가장 추하다. 많은 여행을 해온 사람이 인간의 얼굴보다도 추한 곳을 세계의 어디에선가 발견한 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321.
동정심이 많은 사람. 동정심이 많고 불행할 때는 언제든 남을 잘 돕는 성질을 가진 사람들이 동시에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인 경우도 드물다. 그들은 남이 행복할 때 할 일이 없고 불필요한 존재가 된다. 자신들이 우월함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불만을 나타낸다. 322. 자살자의 가족. 자살자의 가족은 자신들의 평판을 고려해서 그가 살아주지 않았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323. 미리 알 수 있는 배은 망덕. 무엇인가 큰 선물을 하는 사람은 결코 감사의 대상이 못 된다. 받는 자가 받는 것만으로도 이미 부담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324. 재치 없는 동료들 사이에서. 재치 넘치는 사람이 재치를 보이면 예의에 벗어난 것처럼 생각하는 동료들과 같아진다고 해도 그러한 예의를 그에게 감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325. 목격자가 함께 있는 일. 사람들은 그렇게 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한층 더 용감하게 물에 빠진 사람의 뒤를 따라 뛰어든다. 326. 침묵. 논쟁에 응할 때 양편 모두에게 가장 불쾌감을 주는 방법은 화를 내고 침묵을 지키는 일이다. 왜냐하면 공격하는 측에서는 침묵을 보통 모멸의 표시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327. 친구의 비밀. 이야깃거리가 없어졌을 때 친구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으리라. 328. 인간미. 정신적인 명사들의 인간미는 무명 인사들과 교제할 때 정중하게 부당함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 329. 수줍은 사람. 사교석상에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찾아내어 이 점을 노골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어떠한 기회도 놓치지 않고 이용한다. 예컨대 조롱함으로써. 330. 감사. 고상한 영혼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감사할 의무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우울해진다. 천박한 영혼은 자신이 누구에겐가 감사할 의무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우울해진다. 331. 소원해짐의 표시. 두 사람의 견해가 소원해져 있다는 가장 뚜렷한 표시는 그들이 서로 몇 마디씩 비꼬아 말하고 있지만 어느 편도 그것을 비꼬음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다. 332. 공로가 있는 자들의 자만심. 공로가 있는 자들의 자만심은 공로가 없는 사람의 그것보다 한층 더 기분을 상하게 한다. 공로 그 자체가 이미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33. 목소리의 위험. 대화를 할 경우 때로는 우리 자신의 소리가 이상하게 들려 우리를 당황케 하고 우리의 의견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은 주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 334. 대화할 때. 대화할 때 상대편에 정당성을 부여하느냐, 부당함을 부여하느냐 하는 것은 오로지 습관의 문제다. 이것도 저것도 역시 의미는 있다. 335.
이웃에 대한 공포. 우리는 이웃 사람의 적의를 무서워한다. 그가 적대적인 기분으로 우리의 비밀을 알아낼까 염려스럽기 때문이다. 336. 비난에 의해 돋보이게 한다. 아주 저명한 사람들은 그들의 비난조차도 우리를 돋보이게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해 버린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우리에게 열중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줄 셈인 것이다. 만약 우리들이 그들의 비난을 고지 듣고 거기에 변명을 한다면 그것은 그들을 오해하고 있는 셈이다. 그들의 화를 돋을 것이며 그들과 소원해지기까지 한다. 337. 타인의 호의에 대한 불만. 우리는 자신이 미움을 받고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고 믿을 때 그 정도에 관해서 엉뚱한 착각을 한다. 틀림없이 우리 자신은 어떤 인물, 방향, 당파 등과 우리의 거리를 잘 알고 있지만 상대편은 우리를 아주 표면적으로 알고 있어서 표면적으로 미워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까닭도 모르는 호의를 대할 때가 간혹 있다. 그러나 정체가 드러나면 그것은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일을 충분히 진지하게 신중히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338. 엇갈리는 허영심. 똑같이 많은 허영심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면 그들은 서로에 대해 좋지 못한 인상을 갖게 된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상대편에게 주고 싶었던 인상에만 정신을 쏟고 있었기에 상대도 그들에게 아무런 인상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둘 다 자신의 수고가 실패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상대편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339. 좋은 징후로서의 무례함. 탁월한 정신은 자기에 대한 공명심에 불타는 젊은이의 버릇없음, 자만심, 나아가 적의까지도 만족을 느낀다. 그것은 아직 기술을 태운 일은 없지만 그러나 곧 기술을 태우는 것을 큰 자랑으로 삼게 될 사나운 말의 무례함인 것이다. 340. 부당함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비난하는 사람에게 항의하거나 반박할 때 그가 그것을 부당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날조된 비난이 부당하더라도 반박하지 말고 받아두는 것이 좋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 어떤 사람은 언제나 부당하면서도 언제나 정당성을 유지하게 되며 결국에는 세상에서 가장 마음 편안한, 가장 참기 어려운 폭군과 성가신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 해당되는 일은 사회 계급 전체에도 일어날 수가 있다. 341. 너무 적게만 존경받으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밖에 경의의 표지를 받지 못한 아주 자만심이 강한 사람은 오랫동안 그 일에 대하여 자신과 상대방의 눈을 속이려고 시도하며 다른 사람이 자기를 역시 충분하게 존경했다는 것을 이끌어내려고 그럴싸하게 꾸며대는 심리학자가 된다. 그들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망상의 베일이 찢어지면 그때는 더욱 심한 불만에 빠진다. 342. 말에 여운을 남기고 있는 원시 상태. 오늘날 남성들이 교제하면서 주장을 늘어놓는 방법에서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보다 무기에 익숙했던 시대의 여운을 자주 엿볼 수가 있다. 그들은 겨냥한 사수가
소총을 다루듯 자신들의 주장을 다루는 일이 있는가 하면, 또한 사람들이 바람을 일으키며 부닥치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여길 때도 있다. 그리고 몇몇 남성들의 경우에는 어떤 주장을 육중한 통나무처럼 내리치기도 한다. 그와는 반대로 여성들은 몇천 년이나 방직기계 앞에 앉아 있기도 하고 바느질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지냄으로써 아이처럼 말한다. 342. 말하는 사람. 무엇인가를 말하는 사람이 그 사실이 자신의 관심을 끌기 때문에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야기에 의해서 흥미를 일으키고 싶어서 말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곧 알아차릴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그는 과장을 하며 최상급도 사용할 것이다.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서투르게 말하게 된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큼 사실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344. 낭독자. 극시를 낭독하는 사람은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발견한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다른 경우에서보다도 어떤 기분과 장면에 한층 더 자연스럽게 어울리는가를 발견한다. 예를 들면 모든 비장한 것에 대해서 또는 우스꽝스러운 것에 대해서. 그는 아마도 일상생활에서는 단지 비장함 또는 해악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345. 실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희극의 한 장면. 누군가가 사교섭상에서 발표하려고 어떤 주제에 관한 재치 있는 의견을 생각해낸다. 그러면 사람들은 마치 희극을 듣고 보는 것처럼 되어버린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한 점을 향하여 모든 돛을 올려서 이르려고 하며 동료들도 거기에 태우려고 애쓴다. 또 하나의 목표를 향해 밀고 나가며 때로는 방향을 잃고 다시 찾기도 하며 드디어 그 순간을 포착한다. 그는 거의 숨이 끊어질 듯하다. 그런데 그때 모임의 한 사람이 그의 입에서 나오려는 생각을 빼앗아간다. 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자신의 의견에 반대라도 할 것인가? 346. 무의식 중에 결례를 범하고. 어떤 사람이 무의식 중에 다른 한 사람에게 예의에 벗어난 행동을 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인 줄 모르고 인사하지 않았을 경우 그는 자신의 입장을 책망할 수 없는데도 이것이 그의 기분을 우울하게 하는 것이다. 자신이 상대에게 야기시킨 악평을 걱정하거나 기분을 상하게 한 결과를 두려워하거나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한 데 대해 고통을 느낀다. 즉 허영심, 공포심 또는 동정심이 어쩌면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어날지도 모른다. 347. 배신자의 걸작품. 자기 자신이 배신하는 바로 그 순간에 공모자에 대해서 그가 배신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모욕적인 의심을 표명하는 것은 악의의 걸작품이다. 상대편은 자신의 일에 정신이 팔려 잠시 동안은 되도록 의심받지 않게 숨김없이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것으로 진짜 배신자는 자유 행동을 취하게 되기 때문이다. 348. 모욕하는 것과 모욕당하는 것. 모욕한 뒤에 용서를 비는 편이 모욕당하고 용서하는 편보다 훨씬 기분이 좋다. 전자를 행하는 자는 권력을 표시한 뒤에 성격에 좋은 점을 보이는 결과가 된다. 다른 한편의 사람은
몰인정하다는 인정을 받지 않으려면 이미 용서해주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득이함 때문에 상대가 머리를 숙이는 것을 보는 즐거움도 적어진다. 349. 논쟁할 때 사람들이 어떤 다른 의견에 반대함과 동시에 자신의 의견을 전개할 때 일반적으로 다른 의견에 대한 끊임없는 고려가 자신의 의견의 자연적인 태도를 망쳐놓는다. 그것은 한층 더 계략적으로, 한층 더 예리하게, 그리고 아마도 다소 과장되어 나타난다. 350. 요령. 무엇인가 어려운 것을 타인에게 시키고자 하는 자는 대체로 그 사항을 문제로서 논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유일한 가능성인 것처럼 솔직하게 드러내 놓아야 한다. 만약 상대편의 눈에 이의와 반대의 기색이 맴돌게 되면 곧 이야기를 멈추고 그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51. 사교 모임이 끝난 뒤에 꺼림직함. 왜 우리는 일반적인 사교 모임이 끝난 뒤에 꺼림직함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 이것은 중대한 사항을 가볍게 취급했기 때문이고, 사람들을 비평하는 경우 충분한 성의를 갖고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 말해야 했을 때 침묵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며, 적당한 시기에 일어서서 자리를 뜨지 못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사교 모임에서 우리 자신도 그 일원이기도 한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이다. 352. 인간은 잘못된 평가를 받는다.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항상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언제나 화가 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와 가장 가깝게 지내는,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이미 잘못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친한 친구들조차도 자신들의 불쾌함을 때로는 심술궂은 말로 내뱉는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우리를 잘 알고 있다면 그들이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관계없는 사람의 판단은 대단히 솔직하고 사무적으로 들리므로 마음에 심한 상처를 준다. 하물며 누군가 우리의 적과 같은 사람이 우리가 비밀로 하는 점을 우리 자신처럼 그렇게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끔찍할까. 353. 초상화의 횡포. 사소한 특징으로 재빨리 어떤 인간 또는 어떤 사건의 전체적인 상을 합성하는 예술가와 정치가는 그 뒤에도 인간 또는 사건이 실제로 자신이 그린 그대로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점에서 부당하다. 그들은 자신들의 표상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재능이 있고 빈틈이 없고 부당한 존재이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354. 가장 좋은 친구로서의 가족. 친구가 무엇인지 대단히 잘 알고 있었던 그리스인들만이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도 깊고 다양한 철학적 우정론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들에게서 비롯하여 마침내 현재에 이르기까지 친구라는 것이 해결할 가치가 있는 하나의 문제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그리스인이 집안 사람들을 친구라는 단어의 최상급 표현으로 부르고 있다. 이것이 나에게는 아무래도 알 수가 없는 일이다. 355. 오해된 정직함. 대화할 때 자신의 말을 인용하는 것은 나는 그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언제나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만하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된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흔히 이와는 정반대의 근원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것은 적어도 그 순간을 과거의 어떤 순간에 일어난 착상들로 장식하고
미화하지 않겠다는 정직성에서 출발한 것이다. 356. 기생충. 만일 어떤 사람이 단순히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 더욱이 자신이 의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남몰래 화를 내면서 타인의 비용으로 살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고귀한 성향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는 표시다. 그러한 성향은 남자보다도 여자들에게 훨씬 많으며 또한 관대히 보아줄 수도 있다. 모든 역사적 근거에서. 357. 화해의 재단에서.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서로 적이 되어야만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것을 손에 넣는 경우가 있다. 적을 갖고 있다는 이 감정이 심하게 그를 괴롭히므로 그는 부드러워진 기분의 첫 징후를 곧 화해에 이용하여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놓지 않으려 했을 정도로 소중했던 그 물건을 이 화해의 재단에서 희생시킨다. 358. 자만심의 표시로서 동정의 요구.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쳐놓고서 처음에는 자신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과격한 발작에 시달렸으므로 자기를 동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인간의 자만심이란 그 정도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359. 믿기. 사람은 저마다 제 값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옳은 말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아마도 스스로 물지 않을 수 없는 하나의 미끼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을 설득시키려면 이 점에 박애, 고귀, 자선, 헌신 등의 광택을 첨가하기만 하면 된다. 어떤 것에 그것을 첨가하지 못하겠는가? 그것은 그들의 영혼의 사탕이며 과자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이 있다. 360. 칭찬받을 때의 태도. 재능이 있는 사람이 친한 친구한테서 칭찬을 받으면 그는 예의와 호의에서 기뻐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일이 가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칭찬은 그에게는 어떻게 되어도 좋은 것이다. 그의 본성은 그러한 것에 아주 둔해서 그것으로 인해 자신이 누워있는 양지나 음지에서 한 걸음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칭찬함으로써 기쁘게 하려고 시도한다. 그리고 그가 칭찬을 기뻐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낙심할 것이다. 361. 소크라테스의 경험. 인간은 하나의 일의 대가가 되면 일반적으로 바로 그 때문에 대부분의 다른 일에서는 완전히 무능해진다. 그러나 이미 소크라테스가 경험한 것처럼 사람들은 정반대로 판단하고 있다. 이것이 대가들과의 교제를 불쾌하게 하는 곤란한 사정인 것이다. 362. 방어수단. 어리석음과의 투쟁에서는 가장 정당하고 가장 온화한 사람들도 야수적으로 변한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아마도 올바른 방어수단을 취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이마에는 주먹이야말로 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의 성격은 온화하고 정당하기 때문에 정당 방위라는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것보다 더 자신이 괴로워한다. 363. 호기심. 만약 호기심이라는 것이 없다면 이웃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할 일이 아주 적어질 것이다.
그러나 호기심은 의무 또는 동정이라는 이름 아래 불행한 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가정 속으로 몰래 숨어든다. 아마도 크게 명성을 떨치고 있는 모성애라는 것에도 어느 정도의 호기심이 들어있으리라. 364. 사교에서의 오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기호에 의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지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의 고립에 의해서 흥미를 끌려고 한다. 그런데 그들은 모든 것을 오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영 중인 연극을 보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야말로 유일하게 주목받는 연극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365. 결투. 모든 체면 문제와 결투에 대해 말하자면,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에 관해서 이러저러한 것을 말하거나 생각한다면 살고 싶지 않다고 할 정도로 민감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느 편이든 한쪽의 죽음에 이 일을 걸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가 이처럼 민감하다는 것은 전혀 논쟁할 일이 아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과거의 계승자며 과거의 위대함 및 위대함에 결코 빠지지 않았던 극단성의 계승자이다. 그런데 죽음 대신에 피에 동의해서 규칙대로 결투하면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명예규범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고마운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인간의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제도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표현에 주의하도록 교육해서 교제를 가능하게 한다. 366. 고귀함과 감사하는 마음. 고귀한 영혼은 감사할 의무가 있는 것을 즐겁게 느끼고 의무를 가질 기회를 불안하게 생각하고 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후에 감사를 나타내는데도 침착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천박한 영혼은 의무를 지는 것 전부를 거역하든지 아니면 후에 그들의 감사를 표시할 때 과장된 동작으로 나타내든지 너무도 급급하고 여유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저급한 출신이나 억압된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난다.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그들에게는 은총의 기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367. 웅변할 시간.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기 위해서 누구의 눈으로도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필요로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우위에 설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만 연설의 완전한 자유와 웅변의 훌륭한 표현법을 발견할 수가 있다. 두 경우에 있어서 이유는 같다. 그들은 어느 편이든 사양하지 않고 이야기할 때만 말을 잘한다. 한편은 보다 우위에 놓인 자들 앞에서 경쟁의 충동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은 훨씬 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경쟁하면서 이겨야겠다는 의도가 있을 때만 이야기를 잘한다. 명예심이 강한 것은 둘 중 어느 쪽일까? 자극된 공명심에서 잘 이야기하게 되는 재능일까? 아니면 이런 동기에서는 서투르게 말하거나 전혀 말하지 않는 재능인가? 368. 우정의 재능. 우정에 대해서 특별히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는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난다. 한쪽의 유형은 부단히 상승하고 있어서 그 발전의 어떠한 단계에도 잘 어울리는 친구를 발견한다. 이렇게 그가 얻는 친구들이 서로 관련을 갖는 일은 좀처럼 없고 때로는 불화 상태이며 모순되어 있다.
그의 발전에 있어서 뒤 단계가 앞 단계를 폐기시키거나 상처를 입히는 것과 상응한다. 그런 사람들은 농삼아 사다리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다른 한편의 유형을 대표하는 것은 매우 다양한 성격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매력을 발휘하여 하나의 완전한 동아리를 이룰 정도의 친구들을 얻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친구들은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도 친구 관계를 맺는다. 이런 사람은 원이라고 불린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참으로 다양한 소질과 동질성이 미리 형성되어 있음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는 좋은 친구를 갖는 재능이 좋은 친구가 되는 재능보다 더 가치 있다. 369. 대화의 계략. 사람들이 누구와 대화한 뒤에 이야기 상대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재치와 애교를 상대 앞에서 아주 빛나게 나타낼 기회를 가졌을 경우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하여 대화 때 상대방에게 능란한 익사를 던질 절호의 기회를 제공해 주면서 자기에게 호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아주 현명한 두 사람 사이에서는 우스꽝스러운 대화를 생각할 수 있으리라. 그들은 서로 호감을 갖게 하고 싶기 때문에 대화 속에서 좋은 기회를 서로 주고받는다. 그런데 양쪽 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대화 전체가 재치도 애교도 없이 지나가 버린다. 왜냐하면 양쪽 모두 상대방에게 재치와 애교를 나타낼 기회를 서로 양보하기 때문이다. 370. 불만의 해소. 어떤 일에 실패한 사람은 이 실패를 우연으로 돌리기보다도 누군가의 악의로 돌리려고 한다. 그의 초조해진 감각은 그의 실패의 원인을 사물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함으로써 해소된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복수할 수 있지만 우연에 의한 손해는 어쨌든 삼켜버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왕후의 측근에 있는 사람은 군주가 무엇인가 실패하면 어떤 한 사람을 지명하고 모든 신하를 위하여 희생시키곤 한다. 그렇지 못하면 왕후는 물론 운명의 여신 자체에게는 복수를 할 수 없으므로 그들 모두가 그의 불쾌함으로 들볶이게 되기 때문이다. 371. 환경의 색깔을 받아들인다. 왜 애착과 증오는 감정이 격한 사람 가까이에서 거의 그릇처럼 그 사람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가득 찰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전염되기 쉬운 것일까? 첫째, 판단을 아주 삼가는 것은 매우 어려워서 이따금 우리 허영심에는 그야말로 참을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판단을 삼가는 것은 거기에서 사상과 감정의 빈곤함 또는 두려움과 연약함 같은 색깔을 띠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적어도 이 입장이 우리의 자존심을 더욱 만족시킬 때 아마도 환경의 방향을 거슬러서라도 한 당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보통 이것이 두 번째 이유인데 우리는 무관심해서 애척이나 증오로의 이행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차츰 자기 환경의 감각 방식에 익숙해진다. 그리고 공감적인 찬성이나 양해는 매우 즐거운 것이므로 우리는 곧 이 환경의 모든 표지와 당파색을 몸에 지니게 되는 것이다. 372. 아이러니. 아이러니는 교사가 제자들과 사귈 때 교사 측에서 교육적 수단으로 쓰일 때만 알맞은 것이다. 목적은 자만심을 꺾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좋은 의도를 깨닫게 하거나 의사로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하는 것과 같이 그들에게 존경이나 감사를 바치도록 명령하는 치료에 효력이 있는 종류이다. 아이러니컬한 교사는 무지한 척한다.
게다가 아주 솜씨 있게 하므로 그와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은 속아서 자기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전적으로 믿고 뻔뻔스러워져서 모든 종류의 약점을 보인다. 그들은 조심성을 잃고 있는 그대로 자기를 나타낸다. 그 결과 순식간에 그들이 스승의 얼굴에 들이댄 등불이 반대로 그들 자신 위에 비춰 몹시 자만심을 꺾는 것이다. 이 아이러니는 사제지간과 같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하나의 나쁜 버릇이며 비속한 욕구다. 모든 아이로니컬한 작가는 우둔한 사람들을 믿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들의 자만심의 대변자로 간주하고 있는 그 저자와 어울려 자기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우수하다고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이다. 아이러니의 습관은 독설의 습관과 마찬가지로 자칫 성격을 망친다. 그것은 차츰 심술궂은 우월감이라는 특성을 부여한다. 나중에는 마치 개처럼 무는 버릇과 비웃는 일까지 배운다. 373. 자만심. 우리의 모든 좋은 수학을 망치는 자만심이라 불리는 잡초가 무성한 일만큼 경계해야 할 것은 없다. 왜냐하면 자만심은 간절함에, 경의의 표명에, 호의적인 친근함에, 연애에, 우정이 깃든 충고에, 잘못의 고백에, 타인에 대한 동정 등에도 깃들어 있으며 이러한 모든 아름다운 것도 그 잡초가 그 사이에 자라나면 반감을 자아내기 때문이다. 자만하는 자는 즉 있는 그대로보다 또는 인정되는 것보다 더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항상 오산한다. 물론 그는 자기가 자만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보통 그에게 공포에서 또는 편리함에서 그가 요구하는 정도의 존경을 기울이는 한 순간적인 성과를 올리기는 한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까지 그에게 주고 있었던 가치에서 그가 과분하게 요구한 것만큼을 뺨으로써 질이 나쁜 보복을 그것에 하는 셈이다. 자만심을 꺾는 일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일은 없다. 자만하는 자는 자신의 실제 위대한 공적도 남의 눈에는 몹시 의심스럽고 시시하게 보이게 할 수 있으므로 사람들이 흙 묻은 발로 그것을 짓밟기도 한다. 명예로운 행동조차 오해받아 자만심으로 보이지 않을 가장 확실한 곳에서만, 이를테면 친구와 아내 앞에서만 보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과의 사귐에서 자만심이라는 평판을 초래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중히 거짓말하는 것을 배우지 않은 경우보다도 더 나쁘다. 374. 두 사람의 대화. 두 사람의 대화는 완전한 대화다. 왜냐하면 한쪽이 말하는 모든 것은 상대를 엄격하게 고려한 자신의 일정한 색채와 음성, 그것에 따르는 몸짓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편지를 쓸 때 만들어낸 이 사람 앞으로나 저 사람 앞으로 쓰는 데 따라 그때마다 10종류의 영혼의 표현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두 사람의 대화에 있어서 사상의 굴절은 하나밖에 없다. 이 굴절은 우리가 우리 사상을 될 수 있는 대로 아름답게 비추길 바라는 거울로서의 말상대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말상대가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일 때는, 그리고 그 이상일 때는 어떨까? 거기에서 대화는 필연적으로 개성에 상응한 섬세함을 잃고 갖가지 고려가 엇갈려 와해된다. 한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좋은 표현이 다른 사람의 성향에는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몇몇 사람과 교제할 때는 깊이 생각하며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내세우고 대화를 세상에서 가장 유쾌한 것으로 만드는 인간미라는 그 일렁거리는 매체를 화제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 아무튼 남성들만 모인 무리 중에서
그들이 이야기할 때의 어조를 들어보라. 모든 이야기의 기초 저음은 이렇다. 나는 이렇다. 나는 이러한 자다. 당신들이 좋을 대로 그것을 택하도록 하라. 재치 넘치는 여성들이 사교 모임에서 사귀었던 사람에게 대부분 이상하고 참기 어려운 굉장한 인상을 남기는 이유도 이것이다. 그녀들에게서 모든 정신적 매력을 빼고서 의식적인 고집과 책략과 대중 앞에서 이기고자 하는 의도만을 매우 강력한 빛 속에서 보이는 것은 많은 사람을 향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때의 일이다. 그런데 이 같은 여성들이 두 사람의 대화에서는 다시 여성으로 돌아가 그녀들의 정신적 우아함을 되찾는다. 375. 사후의 명성. 먼 미래의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인류는 본질적으로 불변하며 모든 위대한 것은 한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걸쳐서 위대하다고 느껴질 것이 틀림없다고 가정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류다. 인류는 아름다운 것, 좋은 것에 관한 모든 느낌이나 판단에 있어 아주 심하게 변화한다. 자기는 1마일 앞서 있는 것이고 온 인류는 자기의 길을 더듬는 것이라고 스스로 믿는 것은 망상이다. 또한 자기는 기껏 나중에 언젠가 어떤 역사가에 의해 그도 또 이러저러한 일을 이미 알고는 있었으나 자신의 명제를 믿게 할 수는 없었다고 판정되는 정도라는 것을 지금부터 확실하게 믿어도 좋다.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후세에 의해서 항상 힘의 결핍으로 해석된다. 요컨대 오만한 고집이라는 것을 그리 간단히 지지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예외는 있다. 하지만 대개 우리의 위대한 특질에 대한 인정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결점, 약점, 어리석음 등이다. 376. 친구에 대해서. 당신 자신의 경우에 비추어 잘 생각해 보라. 가장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얼마나 감각이 다르며 얼마나 의견이 갈라져 있는가를. 같은 의견조차도 당신 친구의 머릿속에서는 당신의 머릿속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과 강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오해와 적의로 와해되는 계기가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는가를. 이 모든 것 뒤에서 당신은 자신에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동맹과 우정이 바탕을 이루는 집안이 얼마나 불안정한가, 차가운 소나기 또는 고약한 날씨가 얼마나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가, 모든 인간은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가. 사람들이 이것을 통찰하면 더구나 자기 이웃들의 모든 의견과 그것의 성질과 감각이 그들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필연적이며 책임이 없다는 것을 통찰하면 성격, 일, 재능, 환경 등의 풀 수 없는 얽힘에서 생기는 의견이 내적 필연성을 보는 눈이 생긴다. 그래서 아마 그는 그 현인들이 벗들이여 벗이라는 것은 없다 하고 외친 감각의 쓴맛과 매운맛에서 벗어날 것이다. 오히려 그는 고백할 것이다. 확실히 친구라는 것은 있지만 너에 대한 오류와 착각이 그들을 너에게 데려온 것이다. 그리고 너의 친구로 계속 남아있기 위해서 그들은 침묵하는 것을 배워두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거의 언제나 그러한 인간적 관계는 몇 가지 일이 결코 입 밖에 내어지지 않으며 결코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몇몇 작은 돌이 굴러가기 시작하면 우정은 뒤에서 쫓다가 부서지고 만다. 자기의 가장 신뢰하는 친구가 실제로 자기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 치명적으로 상처를 받지 않는 인간이 있을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우리의 본질 자체를 의견과 기분이 변화하는 장소로 간주하며 그리하여 다소 가볍게 보는 것을 배움으로써
다시 다른 사람들과의 균형을 되찾는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지인을, 그리고 비록 그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더라도 가볍게 볼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 감각을 우리 자신에게 돌리는데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참고 견디기 때문에 서로 참고 견디려고 한다. 그러면 아마 누구에게나 언젠가 더 즐거운 때가 올 것이고, 그때 그는 말할 것이다. 벗들이여, 벗이라는 것은 없다. 죽어가는 현자는 이렇게 외쳤다. 벗들이여, 적이라는 것은 없다. 살아있는 어리석은 자, 나는 외친다.